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학교에서 겪는 성차별 가운데 교사의 말과 행동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 밖에도 남녀 짝꿍 제도나 엄마 모시고 와라,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여학생들의 급식량도 성차별로 느낀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생활 속 성차별은 없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위례 신사선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이 가재울 8구역 개발 비전과 북가주와 이동 복합청사 건립 등 개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구로구 고척동에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주민소통과 생활체육, 어린이 공간들로 활용됩니다. 오늘 새벽 경복궁역 인근 도로에서 버스가 트럭을 추돌해 승객 1명과 트럭 운전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위례 신사선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추진 10년 만의 일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과정을 태윤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0년간 공회전했던 위례 신사선 사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 실시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겁니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입값은 1.02,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입값이 1을 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종 점검 회의를 통해서는 일단은 적격성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로소 민간투자사업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이후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 실시협약과 체결로 사업 시행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협약 뒤엔 실시 계획 단계를 밟고 보상과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반복되어 온 교통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이 개통되면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20분 내외로 주파가 가능하고 강남의 중심부를 지나쳐 주거 직장 근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례 트램과 함께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꼽혀온 위례 신사선. 개통까지 최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조만간 개통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이 서대문구 북가주와 일동을 방문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가주와 권역의 개발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홍제와 신촌 등 서대문구 5개 권역의 개발 구상을 내놨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 구청장이 북가좌 일동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직접 가좌 권역의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서중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재울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모레 서중시장까지 이제 이번에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 서중시장 옆에 가재울 8구역도 이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북가좌 이동은 동복합청사를 새로 이번에 지을 예정입니다. 가좌 권역에 추진되는 서울도서관은 일찌감치 가재울 도서관으로 개발 계획을 세웠던 곳입니다. 예산 300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12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본 예산에 일단은 그 측량비하고 설계비 13억이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당초 계획대로는 2022년 이전에 서울도서관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이 밖에 서대문구 불광천변의 복지와 환경정비 계획도 구체화됐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산후 조리원을 개원하고 불광천에는 하천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느덧 출범 4개월째를 맞은 민선 7기. 공약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파병을 통해 이름 모를 수많은 젊은이가 조국 수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구로소에 들어섰습니다. 기념비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화강암에 빼곡히 새겨진 글씨에서 찾고 있는 건 자신, 남편, 그리고 동료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다른 이름은 군인, 바로 6.25와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입니다. 감회가 깊고 애들 보고 와서 구경하라고 해야지. 죽은 사람이 많지. 한 20만? 그 당시.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돌아가셨어도 여기 또 동네에 오셔갖고 사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구로구 참전유공자 기념비에는 미사여구 대신 구로구에서 살다 참전한 군인들의 이름 석자가 자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자신을 희생한 유공자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참전유공자비는 영원히 구로구 거리공원에 기념될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안보의식장으로 또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념비에 새겨진 4,321분의 존재는 구로구민 여러분의 자긍심이자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요 미래의 길이 전해질 고귀한 유산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잊히고 있지만 잊혀서는 안 되는 호국용사들의 이름, 도리의 세 글자를 단단히 새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봄철 불청객으로만 여겨졌던 미세먼지가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겨울도 예외는 아닐 거란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공기정화 아파트를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공기정화 아파트로 시범 시공된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공기정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기술이 도입된 아파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 아파트 외벽에는 광촉매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광촉매란 빛을 받았을 때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는 이 광촉매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페인트를 아파트 외벽에 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첫 시도라는 건데요. SH 측은 코팅된 페인트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코팅 페인트에 물 또는 산소가 닿으면 생기는 물질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 이 아파트 외벽에 이 광촉매 페인트를 칠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물질이고 또 어떤 원리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거죠? 네, SH는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시공된 광촉매 페인트는 이 아파트 외벽 950제곱미터 면적에 칠해졌고 이는 미세먼지 3.4kg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나무 1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향후 6개월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해서 공사가 관리 중인 그 임대 아파트에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부산물이 빗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인체 흡입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면요,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야 되겠죠. 이 밖에도 서울시의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SH 측은 지난 6월 미세먼지 추진 대책반을 신설해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아파트 벽면, 펜스를 덩굴 식물로 덮는 등 녹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분진 흡입 청소차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구역에는 안개 분무식 분사기를 살포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예. 지금까지 공기 정화 아파트로 시범 운영 중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이 아침 날씨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죠. 이 올겨울 이 북극 한파와 미세먼지로 최악의 날씨가 전망되는데 이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원구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종로구 경복궁역 앞 도로에서 버스와 트럭이 추돌해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과 트럭 운전자 김모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가재도구가 일부 불에 타 5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가 과열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피아노 학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남성 3명이 구조됐고 피아노 등이 불에 타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30일 새벽 1시쯤 송파구 문정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2명이 구조되고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불로 창고 내부에 있던 수족관과 냉장고 등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교육계에서는 지금 무상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18 서울복지박람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내용을 밝혔죠.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겠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장 활동비나 입학금 같은 부수 비용을 빼면 매달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다릅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이 연령에 따라 한 달에 8만 9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의 보육료를 학부모들이 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인 아이 한 명당 22만 원만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차액 보육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비용마저 다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서울시는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내는 차액 보육료의 55%, 즉 5만 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일부 자치구들은 여기에 더해서 나머지 45%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간 어린이집도 보육료 100% 지원되는 자치구도 절반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 정책을 시작한다는 건 이 45%를 지원하지 않는 이 나머지 12개 자치구가 차액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의 55% 지원과 합쳐서 100% 무상 보육이 된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결국 지자체에만 공을 떠넘긴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55%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는 추가되는 예산이 없겠지만 45%를 채워야 하는 지자체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그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서울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해서 2014년 초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고등학교에 그리고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빠져 있었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혜택을 보는 학생은 서울 초중고 1,300여 곳에 93만여 명,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2,200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나머지 20%는 자치구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가령 노원구는 재정 자립도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하위권인데 학교 수는 가장 많아서 당장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노원구만의 실정은 아닙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참여 요구와 노후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까지 자치구들의 입장도 첨예합니다. 이 자치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강제하기 힘든 정책이기 때문에 2021년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상보육의 무상급식, 그리고 최근 무상교복 움직임까지 서울 교육에 부는 무상바람은 결국 자치구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마을회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죠. 시골 마을에 가면 하나씩 있는 마을회관,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또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에도 이런 마을회관이 생겼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구의 한 주택 밀집 지역, 고척동 마을회관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마을회관이라는 이름답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채워졌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마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기본. 자치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과 체육 공간, 그리고 동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유소년 과학교실도 자리했습니다. 오늘 와서 딱 이렇게 개관식을 보고 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좀 정겨운 그런 포근함? 시설이 너무 좋아서 일종의 프로그램도 여기서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 좋겠다.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고 단합이 되고 이런 어떤 좋은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좋은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9일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고척동 마을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고 건물 일부 시설을 주민공간으로 제공한 것. 이곳을 구로구가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꾸민 겁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골에만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이제는 이웃끼리 서로 알고 또 이웃끼리 대소사를 논의하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런 정신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구로구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주민회관이 주민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교복은 교복 교육비의 한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상 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들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교육복지 실현에 대해 9명 의원 전원이 공감한 겁니다. 교육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야기 나온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우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 집 아이들은 메이크업 좋은 옷을 입고 다녀. 나는 우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좀 안 좋은, 좀 입기 싫은 옷을 입고 다녀요. 참 그런 측면에서 이 교복을 제정하는 것은 뭐 시적절하지 않은가. 오히려 고등학생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왜 구청은 중학생으로 한정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저희는 추후에 고등학생을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구는 1차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해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 그때 지원을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예산 부담이 또 배로 늘어나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요. 다만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지적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우리 의회와 충분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대외적 그 이미지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편 구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략 8억 원으로 대상자는 2,7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최근 감사 결과 발표로 사회적 불만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시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병설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설 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9학년도에 공영형 유치원 10곳을 운영하고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타적으로 최대 40곳,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업과 휴원, 폐원과 모집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 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 및 조치를 진행하고 불응 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나선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원은 삼양로와 미아리 집창촌 등 관내 성매매 집결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한예종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가 재개발 예정에 있지만 그 시기를 확답할 수 없는 만큼 별도로 철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05년 매입한 예산 수련원 부지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점과 북악 골프 연습장의 수입이 매년 줄고 있는 문제 역시 시정 사항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서울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서울 둘레길 개통 4주년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 곳곳의 둘레길에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 130여 개의 경품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연인, 친구와 둘레길 겨루며 가을 정취와 봄을 얻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